반갑습니다. 집합테레비의 지파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3년 남짓한 기간을 기다리면서 입주하게 된 저의 첫 집. 열심히 산 노력의 대가인지 이렇게 아주 좋은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신축이고요. 2024년 8월에 입주를 한 59A형 24평형짜리 신축 아파트고요. 거의 아마 신혼부부나 아이 한 명 정도 갖고 있는 가족 단위로 살기에 아주 딱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4베이로 되어 있어서 모든 방이 같은 창문 뷰를 가지고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작은 복도도 있고 굉장히 알차게 좋은 나름 국민평형, 30평형대도 국민평형이지만 요즘은 소가족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국민평형인 아주 좋은 아파트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온라인 집들이로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킥포인트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름 용기를 가지고 온라인 집들이를 하는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긴 저희 현관인데 현관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집들은 도어락 같은 걸 카드나 열쇠고리형으로 된 것들을 많이 주잖아요. 스마트키. 근데 그것들은 한 가지 단점이 꼭 따로 들고 다녀야 된다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핸드폰에 보이는 이 스마일 이거를 하나 여기다 꼈습니다. 스티커이기도 한데 저는 그냥 케이스 안에 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이게 바로 CUID 스티커라고 해서 일종의 스마트키 역할을 해주는 스티커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어플을 가지고 혹은 그냥 도어락 자체에서 키를 등록을 하면 이 키 자체가 현관문 도어락 열쇠가 돼서 그냥 항상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이렇게 핸드폰이나 본인이 필요한 곳에 넣고 다니면 편하게 집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 안에 요즘에는 아파트 전용 어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플들을 활용하면 거기에 공동 현관 패스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켜져 있으면 공동 현관도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따로 지급해주는 키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은근히 또 귀찮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바로 저희 현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당연히 현관이 있고 신발장 이렇게 3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트와 중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집이 아주 신박한 게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 일괄소등, 가스 차단 뭐 이런 거는 문 앞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 이 밑에 이 엘리베이터 저는 이 엘리베이터 기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갈 때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먼저 와 있거나 아니면 좀 늦게 도착할 것 같을 때 이걸 미리 눌러두고 집에서 좀 대기하고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쉽게 불러서 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면 이 매트는 인터넷에서 따로 두루마리로 된 걸 저희가 사서 저희 비주님께서 이렇게 크기별로 잘라가지고 조각조각 설치를 해둔 겁니다. 보시면 여기 틈이 있죠? 여기 들면 이렇게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논슬립 패드로 되어 있어서 이 대리석 바닥과 아주 미끄러지지 않게 견고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많고 뭐 신발은 저희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른편에는 그냥 중요한 물품들 혹은 공구 같은 걸 여기 넣어놨고 뭐 우산꽂이랑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문이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 중문이 사연이 좀 있는데 원래 이거 말고 비주님이 하고 싶은 중문이 있으셨어요. 근데 입주 박람회를 가서 업체에 디스플레이어 돼 있는 거를 비주님께서 그냥 다른 걸 설명하려고 이걸 딱 만져봤다가 막상 만져보니까 너무 이쁘다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채택을 한 중문입니다. 너무 이쁘죠? 저희의 가구는 대부분 이렇게 앤틱한 게 좀 킥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복도 왼쪽을 나서면 이렇게 작은 콘솔 테이블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물로 받은 조명인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갓을 이렇게 벗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콘솔 테이블은 장미 맨션 이라는 세종 쇼룸에 있는 가구점인데 이 가구점이 정말 저희의 킥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이따가도 가구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때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서랍도 아주 앤틱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리고 뭐 거울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놨고요. 다음은 저희가 4베이이기 때문에 있는 복도입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복도가 나 있어요. 24평형대의 이런 복도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의 크기들이 좀 작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복도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실질적인 집주인께서 이렇게 계시죠? 선생님 저렇게 시크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방 2개 안방, 거실, 부엌,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있고 저 안쪽에 화장실이 하나가 또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 휑하지요. 여기는 저희의 남는 방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주인님께서 쓰시는 화장실, 식사와 뭐 음수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거울, 이건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좋죠.
여기 현관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OOTD를 체크하고 바로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자, 붙박이 장입니다. 이것도 기본 옵션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가구들도 여기에 있고요. 여기 뭐 별게 없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월패드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불을 끈다든지 불을 킨다든지, 혹은 여기에서 이제 콘센트 전력을 여기서 직접 차단시켜 주거나, 여기 자동 수동을 눌러서 대기 전력 활성화할 건지 비활성화할 건지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난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각 방에서 난방 안 쓰려면 여기에서 직접 난방을 개별적으로 꺼줄 수도 있고, 저 중앙에서 제어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 싱크대 밑에 있는 밸브를 직접 잠가서 자기가 쓰고 싶은 방에만 온수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난방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디지털로 각 방에서 혹은 월패드에서 이런 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제가 또 좋아하는 건데요. 액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저희 비주님이 찾은 어떤 작가분께서 그린 거라는데, 이런 그림이 저희가 총 3점 정도가 벽에 걸려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와이어로 해서 위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천장에 나사로 한 3포인트 정도 천장에 박아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 레일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위치를 뭐 여기에 두고 싶으면 여기, 저 레일에 따라서 이렇게 레일 등처럼 위치를 움직여 줄 수 있고, 높낮이도 직접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렴하고 설치도 쉬워서 벽에 박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들은 이렇게 천장에 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레일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을 먼저 소개해 봐 드릴까요? 이 발매트, 아주 귀여운 발매트가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자, 문을 열면 저희 거실에 있는 게스트용 화장실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게스트용인데, 아이고, 슬리퍼가 가지런하지 않네. 이렇게 휴지, 욕실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죠? 저희의 첫 번째 킥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수전인데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원색 계열로. 이 수전은 이런 원색 계열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뭐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환바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나온 컬러 수전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이뻐요. 제가 스타벅스 갔을 때도 이걸 봤거든요. 근데 비주님이 어떻게 또 찾으셔가지고 구매를 해서 저희가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는 직접 하셔야 되시는데, 뭐 유튜브를 보시면 뭐 수전 설치 방법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도 않아요. 몽키 스패너만 있으면 충분히 설치는 가능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 수전 이렇게 온수, 냉수 잘 나오고, 이게 근데 좀 비싸요. 개당 15만 원 정도. 수작업으로 만들고 도색도 다 수작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좀 되는데, 저희 집 아이템 중에 가장 만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딱 봐도 그래 보이지 않나요? 그 다음 바로 이 샤워기죠. 이 샤워기도 굉장히 독특하지 않나요? 이렇게 호스처럼 돼가지고 얘를 쭉 당기면 3m 가까이래요. 그래서 얘를 화장실 청소건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야, 이렇게 가운데 필터도 있고요. 이렇게 호수가 나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안에 밑에 있는 나사만 풀러주고 그냥 팍 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벤치 정도만 있으시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얘는 저 컬러 수전보다는 굉장히 쌉니다. 언커먼 하우스라는 브랜드의 샤워 수전인데, 쟤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컬러 수전이 좀 부담되신다 하면 이 샤워기 정도는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건도 너무 이쁘죠. 이 뒷면이 이렇게 단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손이 닦이기 때문에 좋아요. 호텔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저희 비주님께서 고르신 아이템입니다. 자, 그 다음 저희 집주인님께서 제 방이에요 라고 다음 방을 소개해 주십니다. 저희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는 딱 봐도 남자를 위한 방 같지 않습니까? 바로 저의 작업실 겸 캠핑 창고입니다. 제가 이제 본 직업은 캠핑 유튜버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 작업도 하고 유튜브 편집도 하게 되는 작업방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특징이 있죠? 저 뒤에 있는 암막 커튼, 원래 방음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장 두꺼운 커튼으로 고려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바닥, 이것도 방음 역할을 고려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얘는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현관에 있는 매트처럼 원하는 대로 크기를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격자가 자세히 보면 나 있거든요. 이런 매트를 까니까 좋은 것 같아요. DIY로 시공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얘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점이 쾌적합니다. 어떻게 쾌적하냐면 습기가 없어요, 이 방이. 그래서 여름에 오히려 더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습기가 없어서 쾌적합니다. 그래서 공기도 조금 달라요, 여기가 확실히. 그래서 저는 거실 바닥이 좀 끈적끈적할 때 이 방에 하면 쾌적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습도 관리 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캠핑 짐들, 이렇게 제가 쓰는 캠핑 짐들이 이만큼 나와 있고요. 이런 캠핑 짐에 관련해서는 궁금하시면은 뭐 댓글을 달아주시면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와서 구입하게 된 시디즈 T50 플러스 무슨 또 모델이 있었는데 라이버 커머스죠. 거기로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저는 게이밍 체어처럼 좀 푹신한 소파형 체어가 편할 줄 알았는데 왜 시디즈가 이렇게 좋은지 알 것 같아요. 딱 볼 땐 딱딱해 보이는데 자세를 굉장히 편하게 유지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다음은 제 컴퓨터입니다. 제 나름의 홈 스튜디오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스피커는 헤드 타입 05라고 하는 모니터 스피커고요. 음질을 좋게 들려주는 스피커가 아니라 모니터 스피커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에 좋은 아주 정직한 소리를 질러주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거는 리본 트위터라고 해서 고음을 명료하게 들려줄 수 있는 트위터가 달린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한 조가 있어서 가격이 생각보다 좀 나갑니다.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 RM이사의 레이디 페이스라는 원래 베이비 페이스인데 에디션으로 나온 근데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건반은 컴플리트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에서 나온 컨탁이랑 연동해서 쓸 수 있는 마스터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있고 이 레고는 한때 알리에서 꽤 유행했던 일본 가게를 이렇게 모티브로 한 가성비 레고인데 아마 이것도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제 작업방이 있습니다. 제 이동식 접이식 자전거도 여기에 뒀고요. 마이크는 루이세 LCS540S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는데 이렇게 제 방이 있습니다. 아늑하지요? 홍이가 여기를 정말 좋아해요. 동물들은 좋은 걸 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실. 짜자자자자. 이쁘죠? 너무 이뻐요. 저는 저희 거실을 보고 집이 아니라 약간 리조트에 와서 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적응이 초반엔 안 됐어요. 집이 아니고 무슨 리조트나 모델하우스 같아서. 자, 하나하나 또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고양이 집인데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이에요. 근데 굉장히 싸요. 9,900원. 이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예전에 야옹이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봤던 건데. 그리고 이 소파는 그 전에 있던 집에서 가져온 소파입니다. 약간 오염 방지도 되는 소파인데 여기 원래 한 칸 더 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버리고 이 두 칸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너무 이쁜 쿠션 커버. 기존에 집에 있던 쿠션은 활용하고 커버만 바꾼 거고요. 그리고 이 액자 또 있죠. 레일 1m, 1m에서 두 개를 달고 얘를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작가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스탠드 등도 그 전에 집에 있던 데서 가져온 거고, 얘는 신세계백화점에 이케아 팝업 스토어가 열려서 거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얘가 2만 원대였나? 근데 굉장히 싼데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이 등의 밝기랄까? 색온도 같은 게 너무 이뻐서 저희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짜잔. 자,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 소파와 콘솔 테이블, 이거 역시 장미 맨션입니다. 장미 맨션이라고 세종 쇼룸에 있는 데를 제가 갔었는데 가구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다 앤틱한 가구들로 너무 이쁘게 있어서 거기서 진짜 다 사고 싶었는데 그중에 몇 개만 골랐어요. 여기랑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런 앤틱한 가구에 관심이 있으시면 장미 맨션이라고 세종에 있는 쇼룸을 가보시거나 인터넷에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네이버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게 가로폭도 생각보다 높아서 제가 앉아도 이만큼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에 고양이가 앉아서 고양이랑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콘솔 테이블은 이렇게 앤틱한 바퀴가 있어서 이동도 되고, 이 밑에 패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뮤주님은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놓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 뮤주님은 그게 아닌가 봐요. 다음은 블라인드. 아까 제 방에서 보신 것처럼 제 방은 커튼을 했지만 나머지 방들은 다 이렇게 블라인드로 처리를 했어요. 이게 블라인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여서 바깥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커튼은 빨아야 되는데 얘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슥슥 털어주기만 하면은 되는 그런 관리가 좋은 면도 있고, 무엇보다 이 블라인드가 이렇게 덱스터라는 제품의 블라인드인데, 이 덱스터가 이 밑에 하단부도 이렇게 튼튼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생각보다 이 밑이 이렇게 무게추처럼 튼튼하게 마감되어 있는 브랜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잘 작동된다고 하더라고요, 덱스터가. 그리고 손잡이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튼튼하게 잘 되고 이렇게 작동도 아주 부드럽게 잘 됩니다. 이 블라인드에 관한 또 썰도 조금 있는데 저희가 블라인드를 알아보려고 여러 군데를 다녔었어요. 근데 여기 윤술이라는 가게인데 여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다른 곳들은 약간 단지를 상대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건들을 소개하며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고르고 없으면 뭐 맞춰주기가 힘들다라는 식으로 좀 그런 일종의 공장 같은 느낌을 조금 받았어서 좀 고려를 했는데 여기 윤술을 방문을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맞춰서 최대한 그 스타일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개개인으로 커스텀을 좀 해주시려는 노력들이 있어서 여기가 좀 더 좋겠다 해서 저희가 최대한 원하는 색깔, 스타일, 뭐 이런 손잡이 핸들까지 다 그런 개개인 커스텀을 맞춰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블라인드라든지 뭐 조명 같은 거 업체를 알아보실 때 뭘 고를지 모르겠으면 그냥 있는 데서 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실 때는 개개인별로 커스텀을 맞춰주시는 업체를 찾아보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손잡이, 이 손잡이가 얘는 원핸드인데 투핸드라고 해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두 개가 따로 손잡이가 있는 블라인드가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얘는 업다운, 얘는 오픈 클로즈 이런 식으로 기능이 나눠져 있는 건데 절대 투핸드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공연장에서 투핸드 블라인드를 썼었는데 작동법도 너무 힘들고 이 방법을 알아도 얘가 왼쪽만 올라가고 오른쪽만 올라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컨트롤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원핸드로 된 걸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자, 다음. 자, 이 TV인데요. TV는 저희가 49인치예요. 그 전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무타공과 이 뒤에 있는 간접등, 이 밑에 있는 선반이죠. 우선은 이 무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보기에도 깔끔하시죠? 하지만 뒤를 보면 이렇게 남자들의 상징 플레이스테이션이 불쌍하게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등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꽤 나름 정리는 잘 해놨지만 이렇게 뒤에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 TV도 브라켓이 있기 때문에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도 있고 각도를 틀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무타공 브라켓이 65인치의 TV까지 버텨주기 때문에 나중에 이 상태에서 TV만 65인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이상의 TV로 가려고 그러면 브라켓도 바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 대망의 월넛 선반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너무 깔끔하죠.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혹시 뭐 보이시는 거 없으신가요? 용기를 머금고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뭐 발라져 있죠. 이렇게 여기가 설치를 하다가 깨졌어요. 이 아트월이. 이 아트월에다가 얘는 타공을 해야 해서 나사에다 얘를 이렇게 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석 자리에다가 타공을 해야 되는 그 위치가 나오더라고요. TV의 센터에 맞추려고 하면. 그러다가 작업하시는 분께서 이 아트월을 깨먹으셔가지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아트월을 하자팀에 문의를 해보니 건설사에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재고가 없을 리는 없거든요. 어쨌든 하자철을 하려면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아무튼 재고가 없다고 하여서 사제 업체를 알아보려 해도 이거랑 똑같은 컬러와 모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깨진 부분만 그 업자분한테 최대한 메꾸미 같은 걸로 붙여서 마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티가 이렇게 보니까 티가 좀 나긴 나네. 이렇게 메꾸미로 해서 티는 잘 안 나긴 하지만 이런 아트월에다가 타공을 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고려를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하셔야 될지. 저희는 우선은 어쨌든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만족은 하지만 뭐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시계 너무 이쁘죠? 이 시계도 아트월에 끼는 브라켓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끼고 얘를 건 거예요. 그래서 얘도 무타공이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이쁘죠? 다음 월패드. 이 월패드가 진짜 신통방통이에요. 방문 같은 걸 누르면 여기에 누가 왔었는지, 벨을 눌렀을 때 누가 눌렀는지, 언제 왔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편하고요.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여기서도 이렇게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하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할 때 한참 걸릴 때 이걸 눌러서 보다가 나가면 되고요. 환기, 난방, 가스 조명 다 여기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전용 어플이 있기 때문에 그 어플에서도 이 방문자랑 이거 화면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도 집안 환기를 시킬 수 있고 집안 보일러를 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창기에 베이크아웃을 할 때 원격으로도 베이크아웃을 조금 했었어요. 난방을 켜고 환기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원격으로 다 가능하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CCTV를 보면 이렇게 놀이터 1, 2, 3, 4, 5라고 나와 있잖아요. 각 놀이터를 이렇게 CCTV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신통방통하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것, 월패드도 해킹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가려놓는 스티커를 사두었습니다. 보안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메인 월패드 여기 또 있고요. 얘로 모든 조명과 난방을 여기서 또 설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는 30만 원대 위닉스인데 LG나 이런 데를 갔는데 저희 집 크기에 비해 너무 크고 과한 것 같아서 이렇게 심플한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이 두 번째 빅소파인데 저희가 예전에 이거를 박스로 된 걸로 샀었어요. 근데 박스로 된 거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고양이들 스케치를 하면 여기에 온통 온 집안이 박스 조각 천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카페트 이렇게 뜯어서 교체를 하면 되고 쓰레기도 생기지 않는 이런 빅소파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방. 짜자자자잔. 너무 이쁘죠? 우선 바로 보이는 이 가구. 이거 원목 앤틱한 이 느낌을 보면 또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장미 맨션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접이식 의자 2개랑 이 테이블이 장미 맨션에서 구매한 건데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식탁, 접이식 의자 2개, 소파, 저 콘솔, 그리고 저 복도 끝에 있는 콘솔까지 해서 총 가격이 100만 원 정도예요. 그냥 100만 원.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자기로 된 식탁이 있잖아요. 개당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식탁만. 그리고 의자는 거의 30만 원씩 해야 돼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들어간 이 장미 맨션에서 이 가구들을 보고 디자인만 봤는데도 너무 이뻐가지고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을 보고 한 번 더 기겁을 했잖아요. 아니 다른 데서 식탁 하나 살 돈으로 이렇게 많은 가구를 살 수 있다고, 훨씬 더 우리의 마음에 든 가구를 살 수 있다는 거에 만족해서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세종 쇼룸에 있는 장미 맨션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마 취향 맞으시는 분들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4인용처럼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테이블을 펴서 길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좋죠? 그럼 아까보다 훨씬 넓어져서 7, 8명 정도까지도 앉을 수가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설치도 쉬워요. 밑에서 이렇게 원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는 브랜드입니다. 장미 맨션. 그 다음 이 의자. 일반적인 의자랑 좀 다르죠? 이 의자도 비준님께서 고르신 개당 한 배송비까지 포함하면 개당 10만 원이 조금 안 돼요. 굉장히 저렴하죠? 하지만 굉장히 이뻐서 저희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액자도 이쁘게 걸어놨고요. 그 다음 조명. 이게 아마 일광전구일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품절이 빨리 돼가지고 이것도 구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풀리자마자 저희 비준님께서 사셔서 조명만 구매하고 제가 직접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일부러 이렇게 높낮이를 다르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이런 느낌, 또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이 시트지를 저희가 직접 붙였어요. 요즘 시트지들은 잘 구김없이 쉽게 붙일 수 있게 잘 나와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냉장고도 오래된 겁니다. 옆에 공간 보시면 맞춤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보이시죠? 하지만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시트지로 잘라서 붙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있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뒤죽박죽인 게 다 보여서 가까이선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 시트지도 거의 한 몇만 원이 안 돼서 저렴한 돈으로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 식탁에 이렇게 여러 수납장으로 경계를 둔 것도 굉장히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면 또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냉장고장입니다. 딱 봤을 때 아주 이쁘고 괜찮지 않나요? 저희가 입주박람회나 일반 업체를 통해서 이 냉장고장을 봤을 때 120만 원, 130만 원 거의 그 정도 돈이 들더라고요. 저희 중문도 그 정도 들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이것도 일맞춤장이에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으로 맞춘 냉장고장. 기존 제품이 아니고 뭐 우리 크기는 이 정도고 앞뒤 크기는 이 정도, 그리고 여기는 로봇 청소기 될 거고 뭐 조명은 저런 걸로 할 거다라고 저희가 선택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맞춤장인데 30만 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다만 이 정도의 유격은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아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조명에 리모컨도 이렇게 같이 주고요. 그리고 그전 집에서 선물 받았던 컵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진열장처럼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부엌에다가 바로 손이 닿을 수 있는 곳. 저게
방독면입니다. 요즘 아파트 화재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쯤은 구비를 하고 있어야 개당 3만 원 정도거든요. 이 3만 원을 투자해서 나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방독면을 구매했습니다. 아마 이거를 좀 못 찍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방독면 정도는 구비를 하고 계셔야 나중에 자신의 생명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4개를 샀냐면 하나당 15분밖에 버티지를 못해요, 필터가. 그래서 총 4개, 만약에 2사람이니까 2사람이 30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이렇게 응급용으로 구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에가 바로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는 로보락 S8 맥스 V를 샀고요. 직배수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해주는 거라 이 위에 오수통과 일반 정수통을 저희가 직접 한 일주일에 4일에 한 번 정도면 갈아주면 되더라고요. 정말 저 처음 써보는데 진짜 이거는 필수인 것 같아요. 필수. 오후 4시마다 청소하게 뒀거든요. 홍이가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 보죠. 이제는 굉장히 저희 홍이 집주인께서 겁쟁이이신데 이 로보락이 청소를 할 때는 청소를 하든 말든 신경 안 쓸 정도로 아주 친구가 됐어요. 아이고 내 새끼. 그리고 이제 부엌으로 가면 정수기, 이것도 저희가 셀프 관리하는 정수기로 저도 처음 사보는 정수기인데, 그전에는 브리타 물통으로 된 걸로 썼어가지고 물 한 번 먹고 물 채우고 물 한 번 먹고 물 채우고 이런 좀 번잡한 게 있었는데 정수기를 쓰니까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얘는 셀프이기 때문에 3개월인가 몇 개월마다 필터를 보내주면 저희가 뜯어서 그냥 갈기만 하면 되는, 여기를 뜯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그냥 기본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저희 집은 조금 컬러풀한 것들이 있어요.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흰색이기 때문에 그 흰색에 원색 계열들을 좀 채워서 이런 포인트를 좀 줘봤고요. 이것도 내 파이프만 사서 여기 피스 2개 박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흰색 고리는 다 다이소에서 한 거고, 이런 실리콘 주걱 같은 것도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거지고, 이게 도마입니다. 이렇게 떼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도마고요. 스테인리스로 하니까 설거지가 너무 편해요. 그전에 우드 도마를 사용을 했을 때는 우드가 물을 먹고 오염되고 그래가지고 막 색이 빛바래고 그래서 좀 찝찝한 게 있었는데, 이 스테인리스로 쓰니까 설거지도 편하고 그냥 막 써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인덕션, 그리고 광파 오븐, 그리고 칼과 가위는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고요. 하나 또 추천템인데 쿼시라는 브랜드입니다. 쿼시에서 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냥 세정 티슈예요. 물티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장씩 뽁뽁 뽑아서 이렇게 쭉 닦아서 쓰는 건데, 저기에 세제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세척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 쿼시가 찾아보시면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물티슈예요. 텐트를 닦는다든지 식기류나 그런 그릇들을 닦는데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내는 세제입니다. 자, 의외로 좀 모르고 넘어가실 수가 있는 건데, 나비행 공조기예요. 여기 보시면 모드 있잖아요. 모드를 누르면 환기 모드, 급기 모드, 배기 모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환기 모드를 쓰면 말 그대로 환기,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 급기 모드로 바꾸면 바깥에 있는 공기만 안으로 넣고 집안에 있는 공기는 밖으로 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기 모드로 두면 집안에 악취나 안 좋은 냄새가 날 때 그걸 밖으로 빼기만 하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쓰는 건데, 얘가 아파트 천장 보시면 이런 디퓨저가 있어요. 여기는 원형 디퓨저인데 여기 하나, 이쪽 끝에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4군데 정도 이렇게 포인트마다 있거든요. 휴지를 대보시면 아세요. 얘는 바람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애는 공기가 나와요. 급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2개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 환기 모드가 되는 거고요. 얘만 사용을 하게 되면 배기 모드, 얘만 사용하게 되면 급기 모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 처음에는 이렇게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틈이 굉장히 좁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여기를 틈을 좀 많이 벌려주셔야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탁실, 그냥 기본 세탁실입니다. 저희 집 구조가 이게 건조기랑 세탁기를 같이 둘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체형이 좀 보편화되면 일체형으로 하려고 그전 세탁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좋은, 아시죠?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 어제도 맛있는 걸 많이 넣어줘서 맛있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실외기실. 다음은 대망의 안방으로 가볼까요? 자, 안방입니다. 짠. 여기도 약간 리조트 같죠, 느낌이? 우선 침대,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시죠? 저희는 슈퍼 싱글 2개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원래 침대를 하나를 썼는데 저희 비주님께서 우리 둘의 몸의 온도가 좀 다르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2개로 나눴는데, 써보니까 좋네요. 저희 홍이 같은 경우도 잘 때 여기 올라와서 왔다 갔다 더 좋아하는 사람한테 붙어서 자기도 하고, 프레임은
각각 30만 원짜리에 그냥 좀 저렴한 프레임으로 샀고요. 요즘 침대 프레임이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높이가 꽤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로봇 청소기가 싹 들어가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 청소를 쉽게 할 수 있게 일부러 이렇게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불이랑 베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약간 동화틱하기도 하고, 이게 솜니불이에요. 그리고 베개도 솜입니다. 원래 저희가 뭐 40~50만 원짜리 막 비싼 구스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써봤는데 솔직히 저희는 정말 별로였어요. 그래서 돈 날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솜으로 돌아왔는데 저희한테는 솜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몸을 눌러주는 그 느낌이라든가 포근함, 푹신함도 더 좋아서 제가 원래 좀 불면증이 있었는데 불면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정신과 시간의 방, 블랙홀과 같은 침대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의 눈 떠 있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커버 하나 더 놨고, 방수 커버, 그리고 매트리스를 놨습니다. 매트리스는 제가 백화점에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실리 겁니다. 실리 매트리스인데 아주 하드한 거 보다 조금 소프트한 거, 푹신푹신한 건 아니에요. 여기 밑에서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굉장히 딱딱한 거고, 위에 요만큼만 조금 푹신한 소프트함이 가미되어 있는 그 정도 강도의 매트리스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해서 370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거금을 들여서 샀는데 정말 대만족입니다. 이게 와이프가 알아보니까 이 호주 건데 실리가 굉장히 좋다, 가성비 대비. 그래서 실리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불은 따로 샀지만 비계 같은 경우는 커버 빼고 실리에서 같이 보내줘서 거기에 커버만 씌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드가 있고 제습기 필수템입니다. 꼭 써보세요.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빨래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피 공간이 있고 발코니가 있어요. 이 대피 공간에 가시면 정말 사람 2명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거든요. 이 아까 그 방독면과 일치되는 내용인데, 이 대피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셨을 때 화재 시 총 60분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열기와 연기로부터. 그래서 60분과 저 방독면까지 잘 사용을 하면 거의 1시간 반 정도 동안은 생존을 할 수 있으니까 좋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실에서 한 가지 소개 안 시켜드린 게 있네요. 이 뒤에 이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투야 스마트라고 해서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투야 스마트, 바로 이 어플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오디오, TV, 라디오, 에어컨 이렇게 있죠. 스마트 만능 리모컨. 쉽게 생각하시면 리모컨을 사용하시는 제품들 있죠. 옛날 제품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70년대 제품도 상관없고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 스마트폰으로 그 리모컨을 모두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 눌러볼까요? 눌러서 한번 꺼지고 다시 누르면 켜지죠. 그리고 여기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게 사운드바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볼륨이 켜졌다 끄졌다 작동을 하죠. 여기 보시면 에어컨, 라디오 다 있잖아요. TV나 LG, 삼성 같은 거는 여기에 리모컨에 프리셋이 있는데 메이커가 없는 것의 리모컨이라도 커스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리모컨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투야 스마트, 한 2~3만 원 밖에 안 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에어컨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LG 띵큐 어플을 사용해서 에어컨을 뭐 냉방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을 때도 집에 오면서 미리 에어컨을 켜거나 뭐 할 수가 있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드라이룸. 뭐 드라이룸은 그냥 드라이룸이니까요. 그리고 드레스룸도 뭐 그냥 드레스룸이죠. 멋있게 많죠. 다음은 저희 안방 화장실입니다. 짠. 이 좁은 집에 화장실이 2개나 있다니. 자, 이 슬리퍼와 컬러 수전을 또 맞췄습니다. 아까 그 소환바스 컬러 수전 여기도 있고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 역시 언커먼 하우스의 샤워기도 여기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샤워 부스가 있고, 이 해바라기 샤워를 처음 써보는데 저는 솔직히 좋았어요. 이게 호불호가 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온몸을 좀 구석구석 씻을 수 있고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쁜 호텔 수건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비데도 있습니다. 이 비데 같은 경우는 이 리모컨이 양면 테이프로 붙인 건데 처음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얘랑 싱크를 한번 맞춰줘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건도 똑같이 언커먼 하우스 청소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제가 소개를 못 시켜 드린 것도 몇 개 있어서 혹시 뭐 댓글이나 요청이 있으면 제가 따로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정말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택배가 한 100박스가 오고 그걸 뜯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들도 있고, 많은 시공들을 거치고 아트홀도 깨지고, 그 와중에 서류 작업도 너무 많이 해야 될 게 있고 해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지만, 하지만 내 집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만족스러운, 힘들어도 다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나름 그래도 꽤 최대한 현실적인 상태 그대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DM을 날려주시면 제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G팝 테레비의 G팝이었습니다. 안녕.